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코칭 케어 받는 경감부 준비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을 추려봤어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체력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경감부 준비생들은 순경 시험하고 다르게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필기 과목 준비를 많이 몰아쳐서 해야 되는데, 이 체력 시험 준비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준비할 건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력 시험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패스 제로. 그래서 체력 시험은 통과냐, 이제 패스냐, 아니면 페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면접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면접이 50%가 이제 면접이 비중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감부 준비생들이 강화되는 변화된 면접 채점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제 원래 본 채널인 DSA 컨설팅 채널에 올려놨었거든요. 올려놨는데 그 링크를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요, 경찰 간부 후보생들은.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면접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해력이 거의 관건이 돼요,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그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제 체력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디서 정확하게는 어떤 체력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인데, 일단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체력 학원에 간다? 아니면 나는 뭐 지루한 거 싫어하니까 크로스핏 간다?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혼자서 운동한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항상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거나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성취도를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 준비를 하다 보면 정체기에 빠져드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실력이 느는 것 같다가 정체기 또 한동안 빠졌다가 또 실력이 또 늘다가 또 정체기 빠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정체기에 빠졌을 때 이게 슬럼프가 오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근데 이제 공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체력 시험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체력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성취도를 올려서 이런 정체기 없이 정체기 때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은 이제는 이게 체력 시험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체력 학원 절대 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순환식 인터벌 시험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험 치기 뭐 한 2, 3주 전에 가서 이제 한번 그 코스 돌아보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체력 학원 이제 가지 마시고, 체력 학원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점수화되면서. 체력 학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체력 학원 가면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평소에. 그럼 선생님, 크로스핏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크로스핏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데, 근데 크로스핏이 수험생들한테 왜 안 좋냐면, 크로스핏에 나오는 동작을 이제 무게 중량 없이 조금씩 자세를 배워가면 되는데,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 가서 고강도 운동을 해버리면 허리나 이제 관절 쪽에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수험생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관절이나 인대가 경직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찰 특공대 준비생들은 실기 위주로 먼저 하기 때문에 크로스핏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순경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취도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환식 체력 시험에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자, 순환식 체력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치는 민첩성과 근지구력이에요. 근지구력. 그 다음에 폐활량, 기본적인 폐활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되고 나면 이제 범죄자와 대치 상황에서 또는 범죄자가 도주하는 상황에서 쫓아가서 체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뭐 우리 한국은 총을 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번에 이제 조선족 쌍칼 사건 같이 보면 조선족이 이제 양쪽에 이제 식칼을 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경찰관 8명이
에워싸가지고 체포를 잘 못했어요. 그러한 이제 도검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민첩하게 피하고 민첩하게 동료를 챙기고 그 다음에 근지구려 이제 도망가는 범죄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 이제 폐활량과 근지구력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체력 시험은 이거를 반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순환식 체력 시험에서 요구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치인데 이게 정말로 적합하게 잘 들어맞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싱이에요. 복싱. 원장님 킥복싱은요? 킥복싱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복싱이 딱 적합하게 들어가 있고, 복싱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엘리트 체육 있죠. 복싱 하신 분들 뭐 전국 체육,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복싱 전공을 해서 이제 전국체전 나가고 입상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복싱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 형태들이 여기에 딱 적합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싱을 배우면 그 뭐 킥복싱도 괜찮아요. 근데 복싱이 아마 접근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복싱을 하다 보면 처음에 원투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훅도 배우고 어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미트치기도 받아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스파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미트치기 하면서 내가 다니면 다닐수록 숙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몸으로 바로 체감해요, 복싱이. 킥복싱은 이제 발차기가 좀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면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있는데, 복싱은 일단 손으로 하는 거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남성분들도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숙련도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싱 보조 운동으로 하는 게 엘리트 체육 그분들이 하는 게 달리기,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민첩성, 근지구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싱을 하시면 돼요. 복싱 도장은 많잖아요, 근처에. 복싱 도장이 없으면 킥복싱 도장이라도 가세요. 스파링은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에 제가 합격생들 엄청나게 배출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원장님 어떤 무술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루트 컴뱃 시스템이라고 채널 또 하나 더 운영하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무술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그거는 이제 본업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필리핀에서도 문의가 오고 그래요. 체포 진압, 그 다음에 이제 솔로 바스톤, 3단봉,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뭐 가람비, 뭐 도검류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무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싱부터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싱을 하면 기본적으로 타격이 들어가는 무술에 대한 기본적인 공방의 이치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비기본 복싱은.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라운드 파트인 주짓수나 유도 쪽을 파고들어도 좋고, 아니면 뭐 대한검도의 검도를 파고들어도 좋고,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걸로, 아니면 복싱은 평생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를 잡아가면 되는데,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되는데, 기본은 복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술 지도자는, 무술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싱을 일단 해봐야 돼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관으로서 체포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미리 복싱이라는 기초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체력학원 이런 데 가지 말고 복싱 체육관 하나 등록하고, 이거를 매일 가지 마세요. 주 3회만 가도 충분해요. 주 3회만 가도 충분하고, 복싱의 장점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체육관 안 가는 날은 내가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딱 지치는 순간 있잖아요. 몰입이 안 될 때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한 3분, 한 3세트만 해도 운동 효과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 그 다음에 달리기, 이런 거 이제 체육관 안 가는 날 복싱에서 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발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거 위에서 막 다리 스텝 팍팍팍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 거를 홈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면 공간도 많이 안 잡아먹어요. 줄넘기가 무슨 공간 잡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복싱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막 양발하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주 3회는 복싱 체육관에 가고, 나머지 안 가는 날은 홈 트레이닝으로 복싱 체육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하는 동안 꾸준히 하면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하고 이제 순환식 코스에만 익숙해지면 되기 때문에 그때 체력학원에 가서 한 달 정도 또는 한 3주,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주, 2, 3주만 해도 꾸준히 복싱하면서 기초 체력만 키워놓으면 금방 적응해요. 그 순환식 체력 종목에. 진짜로. 그래서 주 3회만 딱 가시고, 그리고 이제 복싱 체육관 가서 막 서로 간에 인간관계 넓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딱 그것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복싱 체육관 관장님이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면 초중고 대학교 때 이제 아마추어 복싱을 제대로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순환식 코스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경관부 시험 준비하는데 이런 체력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서 복싱 체육관 안 나올 때 제가 어떤 거를 혼자서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엘리트 체육 출신이 아닌 분들은 이제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는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안 물어봐도 사실은 복싱 체육관에서 하는 거 혼자서 홈트레이닝으로 충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딴 거 뭐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주짓수도 너무 좋은데 주짓수는 여기서 순환식 체력 운동에서 측정하는 요소에는 안 맞아요. 주짓수는. 그리고 주짓수는 다칠 위험이 커요. 예, 이제 공부 하루 종일 하다 보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는데 고유수용성 감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집을 때 원래는 보고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고도 집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고유수용성 감각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한다고 오래 앉아있으면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등산 갈 때 자주 발이 삐끗하는 게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그래요. 근데 이 주짓수가 관절을 쪼르거나 꺾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바로 부상을 당해요. 제가 주짓수 한 5년 동안 갈비뼈 2번 나가고 목 올 때 나가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기도 하니까 이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안에 이제 루터 필리피노 복싱 레슬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검류를 들고 이제 나를 공격해 올 때 이제 그라운드 상황으로 이제 변질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그라운드에서 제압해서 이제 빠져나오는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뒤늦게 주짓수를 했는데 그 주짓수는 이 지금 순환식 체력 종목 시험에는 안 맞아요. 예, 거기서 지금 평소에 주짓수 체육관에서 하는 게. 그래서 주짓수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주짓수는 일단 잠시 멈추고 차라리 복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타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관부 뭐 1년 반에서 2년, 3년 준비하는 동안 복싱 체육관 꾸준히 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왜 복싱 체육관을 추천했는지 알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 3회 하는데 주 3회 이제 복싱 체육관 중에 장점이 복싱 체육관은 시간대가 엄청 넓어요. 뭐 제가 예전에 갔던 체육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풀로 다 개방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면 코치가 상주해 있어가지고 코치가 가르쳐줘요. 미트 받아주고. 예.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복싱 체육관이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정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침에 한 11시쯤, 10시 반에서 11시쯤이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전날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복싱 체육관 가요. 아니면은, 이제 오후 한 3시에서 4시쯤에. 근데 오후 3시에서 4시쯤에는 복싱 체육관에서 갑자기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초동부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못 가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지칠 때 가서 운동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패턴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체력 시험 바뀐 거 너무 잘 된 거예요. 체력 학원 원장들은 되게 불만이 많던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서 제대로 훈련 받으면 되는 거고 수험생 기간 동안 체력 학원 다 가지도 않고 결국은 센서기 하려고 그냥 필기 합격하고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맞죠? 저 쓸데없는 돈 낭비고 제가 볼 때는 쌍팔년도식 체력 측정 시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의 성취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면 여러분들 필기 과목에서 정체기 때도 이제 성취도 때문에 활력을 얻어서 공부의 몰입도,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올 수 있는 이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체육관 계속 가고, 체육관 안 가는 날은 복싱 하는 훈련을 그냥 홈 트레이닝 하듯이 한 40분 정도, 40분 몰아서 하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운동 효과 있거든요.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꾸준히 하고, 아니면 달리기 하기 싫으면 줄넘기만 해도 돼요. 순환식 체력 여기에서는. 예, 줄넘기만 제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범죄학 강의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이게 저작권하고 제가 다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저작권물 제가 오픈해버리면 이제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출판사하고도 이제 걸리고 이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OX 예상 질문을 만든 거는 유튜브에 일단 공개를 해서 꾸준히 한번 뭐 하루에 5분 정도 가볍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원래 학원에 지금 범죄학 강의 다 프리패스니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범죄학 OX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등업 신청하시면 그 자료방에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등업 조건은 저희 채널에서 예쁘고 고운 댓글 한 2개 정도 달고 그거 이제 인증샷으로 등업 신청할 때 하시면 제가 카페에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일정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 예방범죄학 그 의학회 쪽에서 강연 요청 온 것도 이제 마무리 하긴 했는데 겨울에 고후유증도 있고 너무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어쨌든 좀 스퍼트를 올려서 올려드리고, 4월 중순쯤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7월에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일단 상반기에는 기본 이론 강의는 안 될 것 같고, 마무리 요약 강의라기보다는 핵심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기스만 모아놓은 강의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거는 이제 제 파트너사인 LL 클래스에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 범죄학 OX 문제풀이,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 무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제가 이제 각 범죄 케이스별로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개 올려드린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교양 상식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관이 되고 나서도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상식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형사사건 연구회에서 이제 하는 거, DSA 형사사건 연구회에서 하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